퇴직금 1억, 월 130만 원으로 살아보기 작지만 단단한 나의 하루. 퇴직하고 나면 얼마나 들까?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생각이다. 막연히 2억, 3억 있어야 된다는 말들. 어떤 유튜브에선 한 달 300만 원은 써야 한다고 겁을 주고 또 어떤 책에선 적어도 10억은 있어야 마음 편히 산단다. 그러면 퇴직금 1억, 연금 130만 원으로는 살 수 없는 걸까? 내가 그랬다. 60세 퇴직하면서 손에 쥔 돈은 딱 1억. 그리고 매달 국민연금 130만 원.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이미 다 커서 자기 삶 살기에 바쁘다. 혼자서 살아가는 삶, 처음엔 걱정도 많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괜찮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거창하진 않아도 작고 단단하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1. 하루의 루틴이 곧 내 자산이 되다. 요즘 내 하루는 단순하지만 분명하다. 아침엔 근처 도서관으로 간다. 따뜻한 햇볕 받으며 산책하듯 걸어가고 도서관에서 신문도 읽고 책도 보고 가끔은 그냥 조용히 창밖을 바라본다. 점심은 구내식당이나 근처 백반집에서 7,000원 정도로 해결. 오후엔 공원 벤치에서 라디오나 팟캐스트 듣고 저녁엔 집에 돌아와 TV 없이 조용한 음악 틀어놓고 하루를 마무리한다.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 대신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꽉 찬다. 이 루틴이 내겐 생활비 이상의 가치를 준다. 외롭지 않고 불안하지도 않다. 오히려 전에 회사 다닐 땐 시간이 없어 못하던 걸 지금 하고 있는 셈이다. 2. 사례 1억 퇴직금으로 5년 넘게 사는 법. 친구 정수 형 이야기다. 그 형은 대기업에서 58세에 희망퇴직하고 1억 2천만 원을 받았다. 처음 1년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쓰다 보니 3천만 원을 순식간에 써버렸단다. 그 후엔 결심했다. 돈은 줄었지만 삶을 줄이지 말자. 형은 지금 작은 빌라 전세에서 살며 한 달 120만 원으로 생활한다. 공공임대주택 신청해서 내년엔 더 저렴한 곳으로 옮길 예정이다. 매일 동네 도서관에 출근하듯 다니고 지역 커뮤니티에서 영화 토론 모임도 하고 직접 커피 내려 마시는 재미에 푹 빠졌다. 예전엔 커피 한 잔 5천 원이 아깝지 않았는데 지금은 내가 내린 커피가 더 맛있다고 웃는다. 결국 퇴직금 1억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1년치가 될 수도 5년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몸소 보여준 사례다. 3. 사례연금 130만 원으로도 우아한 하루. 이번엔 은퇴한 여성 지인 이야기다. 그분은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에 살면서 국민연금으로만 한 달을 버틴다. 하지만 버틴다고 말하기엔 삶이 너무 풍요롭다. 아침엔 재래시장에서 장을 본다. 채소와 과일은 대형 마트보다 훨씬 저렴하고 신선하다. 오후엔 동네 문화센터에서 무료 요가 수업도 듣고 저녁엔 작은 일기장을 꺼내 하루를 정리한다. 그녀는 말한다. 130만 원이 많지는 않지만 절대 부족하지도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필요 없는 건 욕심내지 않으면 되니까요. 자신에게 맞는 속도와 크기의 삶을 선택한 그녀는 어느 누구보다도 평온한 얼굴이었다. 4. 사례 소비를 줄였더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은퇴하고 나서 오히려 불안하다는 사람도 많다. 그럴 땐 항상 묻는다. 혹시 소비는 줄였어요? 나도 초반엔 불안해서 스마트폰 중고로 바꾸고 유료 스트리밍 끊고 택배도 줄였다. 처음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는데 이상하게도 소비를 줄이니까 마음이 편해졌다. 필요 없는 물건이 집에 쌓이지 않고 카드값이 줄어들고 통장 잔고가 그대로 남아있으니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되더라. 꼭 필요한 물건은 중고 마켓에서 찾고 옷도 작년 것 그냥 이미는다. 소비보다 중요한 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생활 구조란 걸 이제는 몸으로 알게 됐다. 5. 작은 돈으로도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은퇴는 두렵다고 말한다. 맞다. 준비가 안 되면 정말 두렵다. 하지만 돈이 많아야만 준비가 끝난 것은 아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건 이거다. 큰 돈이 없더라도 작지만 나만의 루틴과 생활 방식이 있다면 삶은 충분히 단단해질 수 있다. 도서관에서 조용히 책 읽는 시간, 밤에 라디오 들으며 혼잣말하는 시간, 아침에 바람 맞으며 걷는 시간. 이 모든 건 돈이 없어도 가능한 일이다. 아니, 오히려 돈이 많을 땐 하지 않았던 일들이다.
마무리하며 퇴직금 1억, 연금 130만 원이면 정말 최소한의 생활만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소박하고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절약이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것. 버티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보는 것. 그게 바로 지금 내가 하루하루 실험하고 있는 작지만 단단한 인생이다. 왜 적은 돈으로도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 뇌과학과 심리학이 알려주는 소비와 행복의 진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돈이 많을수록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연구 결과는 다르다. 인간의 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비에서는 행복을 느끼는 민감도가 급격히 떨어진다. 1. 소비가 주는 만족은 뇌에서 어떻게 작동할까? 우리 뇌에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물질이 있다. 이 도파민은 무언가를 기대하고 얻고 성취했을 때 강하게 분비되며 쾌감을 준다. 문제는 이 도파민은 반복된 자극에 둔감해진다는 점이다. 처음엔 새 가방, 새 차, 고급 레스토랑이 무척 설레고 행복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반복되면 뇌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해버린다. 즉, 더 자극적이고 더 비싼 소비를 해야만 예전과 같은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소비의 함정이다. 2. 미국 프린스턴대 연구 소득과 행복의 상관관계. 2010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과 앵거스 디턴 교수는 45만 명 이상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는 놀랍다. 연소득이 약 7만 5천 달러 하나 약 1억 원 이상이 되면 더 이상 돈이 늘어난다고 해서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인 의식주와 건강, 약간의 여유가 보장된 뒤에는 돈보다는 관계, 건강, 의미 있는 활동이 행복을 좌우한다는 증거다. 퇴직 후 130만 원으로 책 읽고 산책하고 라디오 들으며 하루를 보내는 삶이 외로운 궁핍이 아닌 평온한 충만함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3. 심리학이 말하는 적은 돈으로 행복하게 사는 기술. 행복심리학자 소냐 유보머스키 교수는 행복은 소득이 아니라 삶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느끼는 행복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유전적 요인 50%, 삶의 조건 돈, 직업 등 10%, 자신의 사고방식과 습관 40%, 즉 생각의 방식과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매일 같은 식으로 소비하고 똑같은 루틴을 반복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고 나만의 리듬을 만들고 조용히 자연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뇌는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다. 결론, 소비보다 중요한 건 삶을 해석하는 능력. 퇴직금이 적고 연금이 많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 뇌는 호화로운 호텔보다 오늘 내가 마음 편히 걸은 30분 산책에 더 깊은 만족을 느낀다. 의식적으로 소비를 줄이고 나만의 루틴을 만들고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13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돈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게 된다. 과학은 말한다. 지속 가능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해석에서 비롯된다. 다음 편 예고 제안. 적게 쓰고도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소비 전략 5가지. 예. 한 달 생활비 100만 원 예산표. 무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법. 도서관과 공공기관 100% 활용하기. 중고 나눔 문화 잘 쓰는 요령. 혼자서도 충분한 하루 루틴 만들기.